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아침입니다. 간밤에 리용호라고 표기를 하는데 저는 이용호라고 우리식 문법을 쓰겠습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월남 현지 시간으로 새벽 0시 30분에 멜리아 호텔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7분 정도의 입장문을 읽고 질문을 받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회담을 깨야 했느냐라는 설명을 한 데 대한 반박문 성격과 이들의 기본 입장을 천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조미 순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라고 하면 조선 미국이라는 뜻이고 순회는 정상, 한국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순회라고 합니다. 순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다. 김정은밖에 없다. 이런 문법이죠. 조미 순회 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순회분들은 이번에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 순회 상봉 회담 공동 인식으로 이룩된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단계적 해결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한국도 다르지 않았는데 우리 쪽의 해결 방식은 일괄 해결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작년의 싱가포르 합의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이 각각 다릅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한미동맹 해체의 방점을 찍는 해석을 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회담장에 앉으면은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죠.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은 우리는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요걸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인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고 이수용이는 그게 아니고 유엔 제재의 일부인데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해제를 해달라고 했다. 근데 이걸 왜 트럼프는 전면적인 해제로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꼼수가 있는 거죠.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석유. 지금 석유를 연간 아주 50만 배럴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게 다 민수경제,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제해달라.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금 제한도 해제해달라.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수용이는 이게 부분적인 제재 해제라고 했지만은 이걸 읽어보면 부분적인 해제 제재가 아니고 전면적인 해제 제재입니다. 또 이 대북 제재의 성격상 이 정도 제재 해제를 하면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딱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지원을 할 겁니다. 특히 한국이 작심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확하게 해석한 거죠. 이거는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는 꼼수구나라고 정확하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 입회하에 해체하겠다는 게 큰 무슨 선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거에도 몇 번 팔아먹은 겁니다. 몇 번 팔아먹은 거예요. 그 부시 대통령 말기죠.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도 영변에 냉각탑 폭파 쇼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능화했다. 영변 이제 핵시설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달라. 적성국 제재 명단에서 해제해달라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 몇 번 팔아먹었어요. 이 썩은 돼지고기를 몇 번 팔아먹은 거, 또 값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간 게 이게 발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라늄 농축 시설은 2010년에 미국의 이 핵 전문가 해커 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해커 박사한테 공개한 내용입니다. 공개한 내용인데 그 공개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팔아먹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찍을 수 있는 지상에다가 옮겨 놓은 거죠. 지하에 있었겠죠. 지하에 있었던 것을 지상으로 옮겨 놓고 언젠가는 이번에 이런 찬스가 왔을 때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카드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건데 이번에 이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생색을 내듯이 우라늄까지도 폐기한다. 우라늄 농축도 폐기한다는 걸 가지고 트럼프에게 들이댄 거는 얼마나 트럼프를 만만하게 보았는지 얼마나 김정은이가 오만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더구나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카드라는 게 대북 제재밖에 없습니다. 군사적 공격 옵션은 일단 뒤로 물려놓았고 미국 군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전략적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제재밖에 없는데 제재를 완전히 제재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지금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무슨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재라는 것은 한번 해제되면은 다시 제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트럼프가 코로나로 몰려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얼마나 북한에 협조적이었느냐, 이적 행위를 했느냐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했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과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 폐기하기로 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존 볼턴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이낸 거는 뭡니까 이거? 영병만 포기하고 다른 핵시설은 다 가지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 보유국 위치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건데 어디 여기 비핵화란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용호의 어제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고발장입니다. 국민들이 속았다는 것을 이용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용호가 읽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이 오만 방자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집중적으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그때 유엔이 강경한 제재를 여러 건을 5건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놓고 이걸 부분 해제라고, 부분적인 해제 요구라고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혼자 있었으면 아마 또 넘어갔을지 모르죠. 그럼 그 옆에 전문가들, 폼페오와 특히 존 볼턴이 있었으니까 견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기판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의미로 생각하면은 전체의 한 90% 차지하는 것, 90% 차지하는 것을 해제해달라고 하면서 요걸 지금 이용호라는 자는 부분 해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분 해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폐기할 것은 요금 한 10% 의미 정도 가진 것만 내어놓고 90%와 10%를 맞바꾸려고 했다. 속임수를 폈다는 거죠.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군사적 안전담보라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영원히 하지 마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해구산 철거하라.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중단하라.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 무력화로 가는 그걸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이제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중요하지만은 일단 부분적 해제부터 시작하자고 어제 제의를 했다. 자기 고백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청지 누설이에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아니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해가지고 비핵화하고 경제 발전으로 나간다고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이걸 보니까 북한이 비핵화하는 핵 폐기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 해체가 들어있지 않느냐. 언제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담이 깨져서 뭐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뭐 엘리트 고수를 밟아오고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의 수준이 결코 깊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핵 문제는 전 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북한의 전략 전술과 언어의 농단, 언어 혼란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실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북한 핵 문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들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할 필요 없는 걸 안 하겠다고 해서 또 생색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뢰 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한 가지 조치가 더 뭐냐? 미국 쪽의 설명에 의하면은 감춰두고 있는 북한이 감춰두고 있는 지하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와 그 플러스 모든 핵시설과 핵 무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있고 아마 두 개 다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밖으로 공개한 이미 버리는 카드로선 영변 농축 시설 이외에 강선이란 평양 근교에 강선이란 지역에 있다. 그 이외에도 한두 개 더 있다. 2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확실하게 그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을 딱 제시를 했더니 미국이 북한이 저기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놀랐다. 그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핵 폐기로 가는 단계를 넘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겠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라고 뭐라고 했느냐. 핵시설,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아니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뭐 하려고 지금 비핵화 협상하고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제안을 했다고 미국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적반하장의 문제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건 공갈입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애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 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재개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성인데 문제는 미국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비슷한 방법을 작년 5월 말에 한번 써먹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의 말만 믿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줄 알고 실무 접촉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싱가포르 회담 안 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계관이가 아주 노련한 김계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용호가 한 이런 이야기 비슷한 미끼를 던지고 그 다음에 김정은 문재인 비밀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반전하고 트럼프 또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허전함이 있으니까 한 이틀 뒤에 다시 태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것이에요. 5월 말에 회담을 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입장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김정은과 협상하다가는 미국 국내에서 비판 여론에 눌려가지고 덕볼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이 정국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이 공간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고민하게 더구나 최고 존엄으로서의 거의 결정적 손상을 당한 상처를 입은 김정은이가 아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더 도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도발하는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실험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럴 때 또 문재인 정권을 일종의 구원투수로 끌어들여 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무슨 획기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끌고 오는 이런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이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도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구나 내년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이 보폭은 트럼프에 달려 있었습니다. 트럼프에 너무나 의존했습니다. 이상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김정은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안보 체제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인데 이제 먹혀들지 않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적 기회를 자유한국당이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